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생명을 잃게 된 그 비극의 발단이 썩은 정경유착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우리 국민이 받은 더 큰 충격은 세월호 참사 주범인 유병언이 머물던 금수원 정문에 걸린 한 장의 플래카드였습니다. 그 화제의 플래카드에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은 권력 실세 김기춘 소위 기춘대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. 현수막 문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김기춘 실장, 갈 때까지 가보자. 우리가 남이가 라는 것이었습니다. 유병언과 김기춘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. 당신들은 남입니까? 남이 아닙니까? 그런데 김기춘, 유병언 못지않게 또 다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. 그것은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과 문죄인 후보와의 관계입니다.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공개적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새로운 권한유착이 시작된 것입니까? 이 기회에 우리 언론에게 한번 묻겠습니다. 도대체 언론과 문재인 후보는 어떤 관계입니까? 남입니까? 남이 아닙니까? 상호 견제와 비판의 관계입니까? 아니면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입니까? 그리고 우리 언론이 제대로 안 묻고 눈 감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문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문 후보님,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? 남입니까? 아니면 남이 아닙니까?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 아니,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문 후보와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과의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는 2000년 법원의 판결로 신세계정금에 대한 유병언의 대출금 미상환액의 회수 책임자였습니다. 하지만 대출원금 40억 원 중 불과 1억 6천만 원만 회수했습니다. 당시 유병언 일가는 미국의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문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유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. 만약 문 후보가 이 재산들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면 신세계정금의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도 회수하고 유병언의 재기를 막아서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세월호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2003년 1월 14일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파산 관제인직을 사임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같은 날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문 후보의 후임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과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신세계정금의 파산 관제인을 맡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. 특히 그는 같은 날 문 후보가 사임한 동남은행의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. 이런 일이 어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오비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 지역에서 신성한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유병언에 대한 특혜 의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일어났습니다. 유병언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주 세모의 부채 3,673억 원 중에 2005년 3월에 60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 원을 탕감받았으며 출자 전환을 통해서 1,155억 원의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. 이렇게 유병언은 1,8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탕감받아서 제기할 수 있었고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일이